안녕하십니까. 지구촌 시니어의 폴리입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일본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까요? 요양원, 자녀집, 아니면 혼자? 사실 저도 막연하게 일본은 뭐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시설에서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본의 현실이 20년 뒤 한국의 미래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일본의 시니어들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데이터와 함께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로 보는 일본 시니어 주거의 현실입니다. 먼저 기본 숫자부터 짚고 갈게요.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죠. 그 3,600만 명이 어디서 사느냐? 2010년 좀 오래된 거이긴 하지만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은 44%가 가족과 함께, 자녀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형태가 아직은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역시 일본은 뭐 더 일찍부터 이 비율이 매년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게 문제죠. 34%는 배우자와 단둘이 삽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노부부가 둘이서 사는 형태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떠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가 시작이죠.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가장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혼자 사는 비율이 2000년 9.6%에서 2015년 15.5%로 늘었고 지금은 20%가 훨씬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뭐 상당히 기네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80만 명이 혼자 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가 훨씬 넘는 수치이죠. 도쿄는요, 2050년에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34.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요양원이나 병원 시설에 사는 노인은 약 5에서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미국과 마찬가지죠. 일본도 요양원은 기본값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실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65세 이상 노인 주거 현실, 가족, 자녀와 함께 산다가 44%, 배우자와 둘이 산다가 34%, 혼자 독거가 현재는 17, 8%지만 2050년에는 21%로 급증 예상. 요양원, 병원 시설은 약 6%인데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두 번째, 일본 시니어들은 실제 어떻게 사나 하고 이 주거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택거주죠. 이건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aging in place, 살아온 곳에서 계속 나이가 드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노후로 봅니다. 집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애고 뭐 하면서 최대한 오래 자기 집에서 사는 방식이죠. 일본 정부도 이 방향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집에서 케어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현재 재가 서비스 이용자가 약 400만 명이고 시설 입소자가 95만 명입니다. 즉, 재가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일본만의 독특한 시스템인데,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이게 이제 가장 좀 한국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8만 8천 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식사 서비스, 안부 확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요양원처럼 강제로 일정을 따르거나 개인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방에서 내 삶을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니어 주택이 도심화, 대형화, 고급화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의 고급 주거지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형태는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이게 참 아주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동네가 요양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지역 주민이 친근한 동네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병원도 가고 돌봄도 받고 밥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전체가 하나의 케어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은 이미 수십 년째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현실인데요.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늘, 즉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 쉽고 이는 건강 문제로 직결됩니다. 일본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 단어를 요새는 아주 많이 쓰고 있죠.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40년에는 일본 전체에서 돌봄 인력이 28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노인은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없는 상황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 시니어에게 주는 교훈은요. 일본의 현실을 보면서 왜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한국은 24년 12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보다 20년 늦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20년 안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는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자기 노후 주거를 준비합니다. 60대 초반에 이미 나는 어디서 어떻게 늙을까를 고민하고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결정합니다. 막연하게 자녀가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는 다른 접근이죠. 둘째는요, 시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일본의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둡고 냄새나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리듬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받는 독립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일본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부유층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니어 주거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 생명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드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혼자 살더라도 동네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골 카페, 단골 목욕탕, 동네 노인정, 종교 모임, 작은 연결들이 건강과 수명을 지켜줍니다. 자, 오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가족과 함께 살고 요양원에 사는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고 2050년에는 5가구 중 하나가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됩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현실이다. 이것이 20년 후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어디서 누구와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캐나다 시니어들의 주거 현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캐나다인데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도 담아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